안녕하십니까. 창업사령관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올해 창업 성장기술 개발사업 디딤돌 과제 올해 세 번에 걸쳐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공고 예정인데요. 우선 1차 상반기 시행 계획이 공고가 되었죠.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고 작년과 크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딤돌 사업은 어떤 초기 스타트업이죠. 창업 7년 이하인 기업 그리고 매출이 20억 원 미만인 기업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R&D R&D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올해 지금 3차에 걸쳐서 나눠서 지원할 예정인데 우선 1차의 지원 규모는 한 375개 정도 기업을 지금 선정할 예정이네요. 작년과 달리 크게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디딤돌 사업, 디딤돌 사업 내역이 지금 뭐 일반의 자유공모라든지 서비스 R&D 이런 뭐 부분이 있는데 이런 세부 사업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중기부의 R&D 과제를 처음 하는 기업들만 신청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바뀌었죠. 그 바뀐 이유가 예, 단계별 지원 체계를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 이 R&D 사업을 처음 하는 기업들은 이, 이 첫걸음 과제라는 게 있습니다. 첫걸음. 작년에 R&D 기획 지원 사업으로 이 첫걸음으로 이렇게 선정된 기업들 중에서 보통 이제 이런 R&D 기획 지원 사업들이 보통 많거든요. 우선 기획 지원부터 하고 첫 해에 1단계, 그다음에 2단계는 본격적으로 R&D를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뭐 중기부라든지 아니면 산업부의 산업기술진흥원이라든지 이런 산업부 R&D 사업들이 이렇게 첫 단계를 기획 지원하고 R&D 기획 지원을 우선 지원금을 주거든요. 그 지원금을 보통 어디에 쓰냐면 어떤 시장 조사라든지 아니면 선행기술 조사, 그리고 어떤 사업 타당성, 이런 쪽에 어떤 기획하는 데 있어서 그 지원금을 줍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이 진짜 어떤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우선 한번 채를 거르는 거죠. 우선 R&D 기획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은 그런 어떤 시장성 조사, 어떤 선행 기술 조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 이게 이 기업이 이제 R&D 자금을 줘도 참 괜찮은 아이템이구나. 이렇게 우선 어떤 기획 지원을 통해서 1단계를 통해서 우선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보통 많이 산업부라든지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번 디딤돌에서도 올해 이제 처음 적용됐죠. 그래서 근데 요 기획 지원 연계 R&D는 여기 보시듯이 중소벤처기업부 R&D 수행 이력이 없는 기업들이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획 지원 연계 R&D는 R&D 수행 기업이 없는 처음 도전하는 기업들이 이제 이거를 신청할 수 있으니 나머지 이 세부 사업들은 첫 도전이 아니라도 지원할 수 있게끔 예, 좀 문호의 폭을 지금 확대를 한 거죠. 요 말이 그 말입니다. 단계별 지원 체계 이렇게 첫걸음 도약 이렇게 도입에 따른 중기부 R&D 첫 수행 요건 적용을 어, 예, 완화를 시켰죠. 그래서 첫걸음 R&D 같은 경우는 예, 처음 수행하는 기업들만 신청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요건을 유지했고 나머지 도약 R&D 여기 도약 R&D가 이제 일반 자유공모, 서비스 R&D, 디딤돌 고도화 지원, 원전 R&D, 여성 참여 활성화 이렇게 구분이 도약으로 구분되어 있는 요 과제들은 예, 첫 수행 요건을 폐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수행했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엄청 달라진 거죠, 지금. 접수 시기는 작년에는 상반기 1월달, 하반기를 3월달에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상반기를 2월달, 하반기를 4월달, 7월달에 나눠서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제가 좀 달라졌는데요. 졸업제 대상 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중기부에서 지원하는 모든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으로 확대를 했고요. 졸업제 사업을 3회 이상
예, 수행한 경우 신청 및 지원이 불가합니다. 예전에는 졸업지 사업을 4회까지 수행 가능했었거든요. 예, 그런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방향 지원 제한이라는 것은 예, 요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보다 특히 매출액 규모가 지금 요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매출액 규모가 20억 원 미만이죠. 근데 중소기업 기술 혁신 개발 사업이라고 이거는 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기업들이 도전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중소기업 기술 혁신 개발 사업을 수행한 다음에는 이 거꾸로 예,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었거든요. 작년에는. 근데 이런 올해는 중소기업 기술 혁신 개발 사업을 수행했던 기업도 예, 뭐 팁스라든지 예, 그리고 예, 이번 디딤돌 과제 같은 것들을 예,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달라졌죠. 예. 예, 그리고 최대 지원금은 1.2억 원입니다. 1억 2천만 원 정도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을 하고요. 총 사업비의 예, 지원금은 예, 75% 이내입니다. 그래서 최대 1.2억 원까지 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지원 규모는 375개 과제를 뽑고요. 이렇게 예, 작년에 R&D 기획 지원이 완료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별도의 트랙이죠. 그 R&D 기획 지원에 선정돼서 기획 지원을 해서 막 시장 조사도 하고 뭐 선행 기술 조사도 해서 사업 타당성이 있겠다고 판명된 그런 과제의 대상으로 예, 60개 정도 뽑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 과제는 한 230개 정도 뽑고 있네요. 그리고 여성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 기업이라든지 경단녀 채용 기업 그리고 여성 연구자 중심 이런 가족 친화 인증서 보유 창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85개를 지금 뽑을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공고문에 보시면 이런 삼책 50 제도라는 게 나와요. 예. 물론 뭐 예창패, 초창패, 창업도약 패키지, 청년 창업사원학교 이런 같은 경우는 R&D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삼책 50 제도에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삼책 50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은 예, 연구자가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 연구개발 과제 수는 최대 5개 가집니다. 5개 가지고 그중 연구 책임자로 할 수 있는 것은 3개입니다. 이렇게 제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간 연구기관, 요번에 이제 주간 연구기관으로 만약에 연구 책임자가 되시면 다른 과제에서 연구 책임자를 2개, 추가로 2개밖에 못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자, 그래서 이런 3책 50에 어떤 분이 연구 책임자로 내세우려고 했는데 좀 자격이 안 맞으면은 이런 3책 50 때문에 제한이 걸리면 다른 분을 내세워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 연구원으로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5가지인데 그 부분은 만약 이런 부분이 걸리면은 연구원을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면 되겠죠. 예. 이렇게 3책 50 제도를 왜 도입했을까요, 정부에서? 그것은 예. 아주 뛰어난 뭐 아이템 뭐라 해야 되죠? 기술력을 가진 사람이 싹쓸이를 할 수 있죠. 이런 제한을 안 두면은 예, 제한을 안 두면 보통 이제 R&D 사업 같은 경우는 참여를 한 10% 정도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예, 만약에 참여율 10% 정도로 해서 한 100%까지 되려면 한 10개 정도 참여 연구원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싹쓸이 어떤 특정 연구인 특정 그룹의 어떤 과제 싹쓸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런 3책 50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추진 절차를 보시면 첫걸음 과제는 R&D 기획 지원 연계이기 때문에 이미 채를 쳐서 타당성이 있겠다고 검토된 아이템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라서 서면 평가라든지 이렇게 발표 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약 일반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이 사업들은 아이리스 과제 접수를 한 다음에 서면 평가 그리고 발표 평가를 거쳐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됩니다. 추진 체계는 보시면은 주간 연구기관이 있죠. 그리고 공동 연구개발기관이 있는데 공동 연구개발기관이 필요하다면 무조건 중소기업이어야 됩니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이제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오로지 위탁 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창업사령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